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휴는 모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배트맨 1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하루 쉬어갔던 그런 날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물론 양시장 모두 중간에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는 순간은 있었습니다만 양시장 모두 종가 지수 기준으로는 조금은 나이브한 상승폭 보여주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장 계속해서 견조하게 상승폭 조금씩 쌓아 올려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더 기대가 되고 이런 시장의 상승과 더불어서 내 계좌도 상승폭을 계속해서 쌓아 나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아무래도 이런 지수의 꾸준한 견조한 상승과 함께 내 계좌도 함께 살이 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와 함께 하니까요. 잠시 후에 인사 나눠보기로 하고요. 자, 저희 TV로 지금 송출되고 있는 화면 유튜브에서도 동시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요.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을 통해서 TV와 똑같은 화면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방송 중에 소감이라던가 또는 다른 시청자분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는 즐거움 또 누려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모두 활용하셔서 방송을 2배로 더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 나눠볼게요.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인사 나눠주셔야죠. 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남자, 8시의 남자, 종잘남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입니다. 네, 종목을 가장 잘 보는 종잘기획의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와 함께 장중에도 함께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네, 이용준 파트너의 오픈 채팅 참여 방법 안내입니다. 물론 기존의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는 방법을 통해서도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는 방법과 함께 QR코드 스캔을 통한 입장도 가능하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와 함께 장중에도 가장 빠르게 정보를, 가장 빠르게 재료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볼 시간인데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감은 했습니다만 네. 가장 높이 솟아올랐던 순간보다는 조금 반납하면서 마무리를 했잖아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강후약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그래도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37% 상승을 했습니다. 장 초반 굉장히 강했는데 후반에 좀 밀리는 모습이 안타깝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강연회 준비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얼마까지 갈지 한번 피보나치 수열로 한번 봤더니 저는 2,700까지는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물론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지수로 예측하는 건 사실 대의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확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지라인이 정확히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700까지도 보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감 시장을 봤더니 외인 사자 코스피 2,530선 마감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외인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팔았고 세일코리아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속적으로 외인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율이 좋아지고 있느냐? 아직 환율은 1,311원대이기 때문에 1,3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외인이 들어오는 이유는 다 있겠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소의 걸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고 있다. 이것만 보셔도 앞으로 매매하시는 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7월부터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이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상한가 종목은 오늘 우량 우선주를 빼고는 메가MD라는 종목 한 종목 나와 있는데 메가MD에 대한 상한가 이유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5년
고교 학점제 도입 추진 기대감에 메가임대가 상한가를 나왔는데 이 관련주들이 지금 메가스터디하고요. YBM 넷이 있는데 메가스터디는 상대적으로 3.54%만 상승을 했고 YBM 넷은 14.5% 상승됐기 때문에 메가임디가 현재 이 관련해서 대장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도 흐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측하는데 이런 이슈들은 단발적인 이슈가 더 많기 때문에 내일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관련주들 관망하신 자세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던 그 막바지에 이용준 디렉터님은 이제 우리 시장 서서히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계속해서 나는 종목을 잘 보기 때문에 시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종목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 오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렇게 시장까지 함께 도와주고 있는 우리 흐름을 볼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이용준 디렉터의 지금까지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와일드카드 종목들의 성적은 어떤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종목들 보고 계십니다. 8월 8일에 GS글로벌 공개를 해주셨죠. 7.36%라는 새로운 또 상승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7월 달에 공개를 해주셨을 때 20%가 넘는 상승폭을 기록을 해줬던 종목인데 또 한 번 이렇게 7.36%라는 상승폭 만들어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8월 9일에는 컴투스 홀딩스 공개를 해주셨고 추가로 상승이 나왔네요. 7.02%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8월 10일에는 바이오 FDNC 공개를 해주셨고 16일에 빌 게이츠 방한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역시 추가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9.38%, 10%에 육박하는 상승폭 기록하고 있고요. 8월 11일에 공개해 주셨던 성우 하이텍 2.74%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에는요, 캐몬이라는 종목 공개를 해주셨고 0.01%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역시 경이로운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역시 또 새롭게 상승폭을 기록을 해준 종목들 눈에 띄고 있는데 자, 바이오 FDNC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시나리오적 관점으로 접근을 한 대로 네. 정말 상승폭이 착착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산수처럼 너무 쉽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시나리오 일정 매매도 재료의 크기와 깊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빌 게이츠 재단에서 빌 게이츠가 16일 방한에서 윤 대통령 만나고요. 관련주로 바이오 FDNC하고 캐몬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상승폭이 꽤 크게 나왔기 때문에 바이오 FDNC 그리고 오늘 또 컴투스 홀딩스 일정도 있었죠. 게임 신작 출시에 대한 일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오늘 복귀를 한번 해드릴 텐데 두 종목 그냥 방송만 보시고 사신 분이라면 작게 수익 보셨더라도 5%에서 많게는 10% 이상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자랑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던 게 겸손하게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는 전문가라는 걸 다 아실 거고 그래서 누차, 3차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상한가를 잡는다 이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주도주, 시나리오 일정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께 방송만 보셔도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FDNC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방금 말씀해드렸다시피 16일 날 빌 게이츠가 방한하는데 뉴스에 오늘 나왔잖아요. 빌 게이츠 방한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게 요새 빌 게이츠 행보를 보면 전염병에 대한 이슈 그리고 세계 평화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FDNC 같은 경우는 사실 식물 관련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빌 게이츠 재단의 관련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FDNC를 지난주 8월 10일 날 제가 여기서 와일드카드로 내어드렸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이라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양봉 도지 같은데요. 보면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 날이네요. 이렇게 보면 금요일 날 만약에 보시고 오늘 화요일 날 시가에 그냥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본봉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호가가 크지 않긴 했지만 물량이 꽤 크게 들어왔었거든요. 바닥에서 여기까지 7% 가까운 상승을 당일날 볼 수 있었던 게 바이오 FDNC였습니다. 물론 후반 들어서 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리긴 했지만 빌 게이츠의 행보가 우선 끝났다, 재료는 소멸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봉상으로 보면 전고점 전에
매물대를 이 장대 양봉의 양봉의 윗꼬리로 어느 정도 소화를 했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우선 재료가 끝났기 때문에 내일은 다소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오늘 이슈들이 꽤 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16일 날 제가 컴투스 홀딩스 총공의 아레나 그 신작 게임이 출시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적자였다는 악재와 총공의 아레나 신작 게임 둘 다 나왔는데, 둘 다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 둘 다 흐름이 좋았습니다. 분봉을 보시면 더 깔끔할 것 같은데요. 시가 시작해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거의 VI 직전까지 올라갔고요. 저희가 이제 노란톡방에서는 대응을 잘해서 수익도 많이 보셨는데, 제가 이렇게 잘 종목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일드카드 종목만 보셔도 여러분 다른 방송 전혀 안 보셔도 될 만큼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FDNC, 컴투스 홀딩스, 그리고 성우 하이텍, 캐몬까지 앞으로 이번 주에 흐름도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7월부터 매일 좋아지고 있고요. 저는 지수 좋아진다고 7월 달부터 말씀드렸고, 와일드카드 종목들은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보고 계신 제가 고르는 종목들입니다. 물론 노란톡방에는 관련 내용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드디어 여의도에서 8월 20일 날 여의도에서 제 두 번째 강연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강연회니까요. 오셔가지고 제가 바이오 FDNC, 컴투스 홀딩스 고르는 법들 다 공개해드리고요. 심지어는 제가 10년 넘게 써서 갈고 닦았던 조건식도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무료니까 다들 많이 오셔가지고, 무료지만 절대 무료가 아닌 몇백만 원 가치의 강연회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주제는 제가 중소형 건설주 테마를 좀 집중으로 다뤄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단기 매매에 대한 부분을 다뤄드릴 테니까 두 가지 종목과 기법, 종목과 방법들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방송하고 있고요. 와일드카드 종목을 매일 가지고 왔는데 매일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일드카드 종목 오늘 방송 후반에 오픈해 드릴 테니까 이것도 받아가시고요. 항상 성토하시고 지수 좋아지고 있으니까 저랑 같이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6일 오늘이었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고문이 방한을 했습니다. 이 일정과 관련해서 갈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간다라고 공개를 해주셨던 와일드카드 종목이었죠. 바이오 FDNC가 오늘 이게 시초가 대비 최고점 기준으로 9.38%라는 10%에 육박하는 새로운 상승폭 기록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기대 신작 관련해서 시나리오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컴투스 홀딩스 역시 7%가 넘는 상승폭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종목 선정 기법 또 그리고 조건식 같은 정말 중요한 팁이 가득한 8월 20일에 열리는 이용준 디렉터의 강연회 이야기는 방송 말미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 상한가 캐스팅 진행을 해볼 텐데, 자, 저희 3대 기획사,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이 3대 기획사가 오늘은 어떤 종목들에 특히 집중을 했고, 그중에서 과연 이용준 디렉터는 어떤 종목을 캐스팅을 해주실지 오늘도 역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은 어떻게 캐스팅을 진행을 해주실지 그 기준도 밝혀주시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매수는 재료에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캐스팅 후보생 중에는 재료가 확실하고요. 재료의 크기가 있는 종목 중에 재료가 있는 후보생을 결정을 할 텐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저는 정배열 종목, 정배열 자리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후보생은 제가 우선 배제를 하고요. 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재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후보생 중에 심성과 인성과 체력과 기술이 다 갖춰진 후보생으로 오늘 캐스팅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수는 재료에, 그러니까 후보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재료에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캐스팅 되기 굉장히 힘들겠네요. 심성과 인성과 재능과 모든 걸 다 갖춰야만 하는 오늘 캐스팅 후보생입니다. 과연 이용준 디렉터님이 이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그리고 거기다가 정배열로 당장에 또 갈 수 있을 슈퍼스타가 될 제목을 어떤 종목으로 골라주실지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함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3위권 후보생부터 공개를 해볼 텐데요. 자, 3위권 후보생들 얼굴들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에서는요, 오르비텍 후보생 밀고 있고요. 기관 기획사에서는 흥국 F&B,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캠트로스 후보생 팍팍 밀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 후보생들 흐름은 어땠는지도 한번 지켜보시죠. 먼저 개인 기획사의 오르비텍 후보생입니다. 자, 오르비텍 후보생 오늘 3.41% 하락이 나왔고요. 7,37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원자력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방사성 폐기물 관리, 항공기 정밀 부품 제조 사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흥국 F&B도 만나보시죠. 흥국 F&B 오늘 6.57% 상승 나왔습니다. 3,48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은 에이드 같은 그런 베이스의 음료를 판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기획사의 캠트로스도 보시죠. 캠트로스 오늘 8.51% 상승 나왔습니다. 9,9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 중인데 탄소 배출권 관련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3위권 후보생들 만나보셨는데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 3위권 후보생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후보생이 2명이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이라도 바로 대비해서 괜찮은 후보생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한 후보생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3위권 후보생들이 굉장히 네. 쟁쟁하네요. 3위가 가장 치열하고요. 실제적으로 1위를 갔을 때는 약간 허무한 느낌도 있을 정도가 있으니까 3위권은 쟁쟁합니다. 네, 혹시 와일드카드 종목을 더 빛나게 해주려고 1위권 후보생들이 좀 약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항상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하는데 3위권이 제일 치열한 것 같고요. 1위권으로 올라갈수록 명백하게 특출난 후보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놓칠 만한 후보생들은 없지만 와일드카드 종목이 공개되기 직전에 1위권 후보생이 조금 아쉽다라는 것도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또 재미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3위권 후보생 중에서 어떤 종목 캐스팅을 해주실지 골라주시죠. 우선 저는 3위권 후보생 중에는 외국인 기획사의 캠트로스를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기획사의 캠트로스. 지금 사실 오늘 나온 이슈는 네. 이산화탄소 배출 거래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탄소 중립의 수혜주가 캠트로스인데요. 캠트로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장대 양봉도 나오고 굉장히 실력을 움츠렸다가 지금 돌파하는 구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에틸렌 카보네이트로 전환하는 CCU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탄소 중립 나오면 바로 캠트로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차트적으로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3위권 후보생 중에 쟁쟁한 오르비텍이라든지 흥국 F&B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캠트로스가 제 눈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사가 있어요.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재료가 가장 확실하고 능력이 있는 후보생을 캐스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캠트로스가 오늘 기사 봤더니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온실가스 관련주이고 탄소 중립 관련주인 캠트로스가 오늘 8.51%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인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고요. 기술적 분석인데 이제 기술적 분석만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모든 기술적 분석의 근간에는 재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료 없이 차트만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캠트로스는 이날 보십시오. 거래 자금이 이렇게 터졌고 장대 양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물론 상한가는 아니지만 8월 3일 날 28%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온 이후에 횡보 구간이 좀 있었는데요. 이렇게 1주에서 1주 반 정도 횡보를 해가지고 오늘 화요일 날 반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오늘 16% 가까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상승이 윗꼬리에 달리긴 했지만 내일의 상승을 연결해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한 1주 정도에 지속돼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 네모친 구간에 매물대를 아름답게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재료는 지속적인 재료이고 아무래도 더 강해지면 강해질지 줄어드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캠트로스 후보생 내일이라도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캠트로스 보는데 거기다가 제가 차트와 재료만 보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깔끔하게 재무제표까지 설명을 해드리면 캠트로스 후보생은 부채가 73%, 유보가 1969%가 되는 굉장히 우량한 후보생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아주 길게 보더라도 바닥이라는 건 전저점이 바닥에서 반등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캠트로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후보생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리해드리면 8월 3일 거래 대금이 1,641억입니다. 이게 터졌고 오늘 다시 횡보 이후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 하나 불러드릴게요. 1,700원입니다. 1,700원 이 피봇 2차인데요. 이거 돌파하게 되면 추격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목 굉장히 잘 본다는 거는 이런 감각적인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 기술적, 재무까지 보고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캠트로스 후보생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오늘 재료가 가장 확실하고 능력까지 갖춘 후보생을 뽑겠다라고 하셔서 이거 3위권부터 캐스팅이 불발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했는데 자, 걱정할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3위권에서는 외국인 기획사의 캠트로스 캐스팅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캠트로스 후보생 같은 경우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았던 기업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배출권 거래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또 오늘 실제로 선진화 협의체를 만들고 첫 회의까지 진행됐다라는 소식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내일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아 보인다라는 시나리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700원 가격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가격대 보시고 함께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이 캠트로스 후보생 말고도 지금 고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오르비텍. 오르비텍 후보생과 고민을 하셨군요. 네네네. 자, 그렇다면 오르비텍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네. 제가 요새 SMR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원전 이슈 중에 지금 레옴시티 관련해가지고요. 빈살만 왕세자가 11월 달에 방문할 때 그때 레옴시티 건설주만 보는 게 아니라 SMR에 대한 이슈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성 파워텍을 포함해서 원전 관련주도 다시 한번 좋게 보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또 오르비텍이 오늘 있었는데 제가 왜 그러면 좋게 보는데 오르비텍을 캐스팅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는 내일 바로 대비를 해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후보생을 캐스팅하는 게 지금의 이 자리에 캐스팅 디렉터 역할이지 한참 있다가 상승이 나온다 한들 여러분 기억색이 지워지기 때문에 오르비텍을 캐스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보성 파워텍에 있습니다. 먼저 보성 파워텍하고요. 오르비텍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오르비텍 차트입니다. 오르비텍은 오늘 좋은 재료에도 불구하고 보성 파워텍이 VI 직전을 갔나 VI 갔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물론 정배열이고요. 차트적으로 좋기 때문에 내일 상승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도 왜 제가 결정을 못했냐면 보성 파워텍 차트를 보고 결정을 못했습니다. 오늘 원전주의 가장 대장은 보성 파워텍이었고요. 고가가 12%까지 올랐기 때문에 VI를 한번 찍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장대 음봉이 나와버렸거든요. 분봉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급등 이후에 그냥 패대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SMR 관련주, 원전 관련주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보성 파워텍을 보고 오르비텍을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르비텍만 본 건 아니고요. 보성 파워텍의 대장주 흐름을 보고 오르비텍을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이 캠트로스와 함께 고민을 하셨던 그 후보생은 오르비텍이었습니다. 개인 기획사에서 오르비텍 잘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원전주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과 함께 가고 있죠. 그런 만큼 좋은 재료 안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해서 SMR,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그런 재료도 굉장히 좋은 재료이고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오늘은 대장의 흐름이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물론 오르비텍 자체의 흐름이 오늘 좀 하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12%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르비텍을 캐스팅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그런 흐름이 오늘 시장에서는 엿보였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재료와 또 앞으로 갈 흐름, 전망도 좋은 종목들 두 가지인 건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흥국 F&B는 어떤가요?
한국 F&B는 사실은 그 약간 배제된 느낌에 있고 지금 차트적으로 매물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재료는 좋은데 거래대금도 안 터졌더라고요. 앵커님이 좋아하시는 AD를 만들고 청량 음료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캐스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기준은 기준이니까 기관 기획사의 한국 F&B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캐스팅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차트 한번 보면 이해가 좀 빠르실 텐데요. 그 한국 F&B는 쉽게 말하면 식음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이드를 만들어서 프랜차이즈 그런 커피숍들에 납품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매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재료를 봤더니 마켓컬리 내주 상장 관련해서 예비 심사 결론이 났다는 소식에 한국 F&B, 우양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면 좀 심플합니다. 물론 내일 더 갈 수도 있는데 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고 상승이 나오는 종목은 우선 힘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상승이 나와도 시장에서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거래대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배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차트를 좀 넓게 보면 이 네모치 구간이 다 매물대입니다. 4월 달 5, 6, 7, 8, 5개월 동안의 매물대를 한국 F&B가 거래대금도 없는데 뚫고 갈 건가? 이걸 저한테 물어봤을 때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국 F&B는 거래대금 없는 상승이고 힘이 없는 연습생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물론 내일 힘이 있는 그 멘토가 붙은다면 또 다른 이야기 되겠지만 현재로서 봤을 때는 지금 기준이니까요. 내일은 내일 물어보는 거니까 한국 F&B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F&B 우리 참 커피 좋아하는데 원두값이 너무 올라서 커피값을 인상해야 될 것 같다라는 뉴스가 한창일 때 한국 F&B 주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하지만 오늘은 거래대금 없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힘이 없는 상승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물론 이거는 오늘 시장 기준인데 현재로 볼 때는 매물대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그런 후보생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갈 길이 험해 보인다라고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캠트로스 후보생이 캐스팅이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자, 2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2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됐는데요. 자, 먼저 개인 기획사에서는 삼부토건 후보생, 그리고 기관 기획사에서는 동국 SNC,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SK 하이닉스 후보생 밀어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2위권 후보생들 오늘 흐름 어땠는지도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 기획사의 삼부토건입니다. 오늘 4.45% 하락이 나왔고 2,14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포지션은 토목시설, 건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소형 건설이라고 섹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기획사의 동국 SNC도 살펴볼게요. 동국 SNC 오늘 3.8% 상승 나왔고요. 7,37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풍력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SK 하이닉스도 보시죠. SK 하이닉스 3.64% 상승 나왔습니다. 96,7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은 반도체입니다. 네, 이렇게 2위권 후보생도 만나보셨는데 사실 인지도 자체는 꽤나 높은 후보생들이 자리를 한 것 같아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더블 캐스팅도 있었던 그런 2위권 후보생인데 오늘은 어떤지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체급이 너무 다른 회사도 들어와 있고요. 후보생이 들어와 있고 지금 삼부토건, 동국 SNC 다 아는 종목 그 후보생이긴 한데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항상 2위권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운트다운 해주시면 네. 또 자신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2위권 후보생들이 항상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카운트다운 해보겠습니다. 네. 3, 2, 1. 저는 캐스팅하지 않겠습니다. 아, 또 불발인가요? 2위권이 불발이 자주 나오네요. 네. 사실은 삼부토건의 마지막까지 고민했었는데 악재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삼부토건 이야기 먼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삼부토건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 강연회 때 가장 중요하게 보고 앞으로 좋아질 섹터가 중소형 건설주거든요. 근데 중소형 건설주가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수건설, 일성건설, 범양건영,
뭐 다스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의 때 정리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릴 텐데 삼부토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부토건을 마지막까지 차트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캐스팅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종목 캐스팅할 때 마지막까지 재료를 확인하는데요. 악재 기사가 나와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긴 갈 수 있는데 우선 소나기는 피하고 가자. 그래서 오늘 삼부토건을 캐스팅하지 마지막까지 고민하다 못했습니다. 하지만 좀 내용은 들으시고요. 관종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부토건은 중소형 건설주이고요. 도급순위 67위입니다. 그러니까 큰 건설회사는 아닌데 이 회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74년이나 됐고요. 토목시공했고 토목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항만, 댐, 도로, 지하철, 발전소라는 경력들이 많은데 과거에 한번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에 거래 정지가 됐었나 관리 종목 지정도 한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오늘 건설주들이 다 빠졌습니다. 범양건영, 일성건 7%, 8%, 10% 빠졌는데 그건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250만 호에 대한 재료는 소멸됐고요. 앞으로 신규 재료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어차피 건설은 되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어진다면 중장기로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삼부토건도 오늘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이 나왔고 차트적으로 보면 정배열이고요. 21선 위에서 하락이 나왔고 이때 이미 거래 대금이 들어왔고 장대 양봉도 들어왔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상 보면 내일 조금 더 빠지면 바로 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삼부토건을 강력하게 캐스팅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기사가 3시 반인가 4시 반인가 장 마치고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신동아건설, 경남기업, 삼부토건, 악몽제연대나 부실례가 미수금 증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중소형 건설주의 가장 큰 문제는 미수금입니다. 금액을 받지 못하면 자금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파산도 되고요. 거래 정지되는데 문제는 이 미수금이 일반적으로 대손 충당으로 쌓이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부채로만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은 남은 자금력으로 괜찮다 하지만 신동아건설, 경남기업, 삼부토건은 예전에 한번 이런 문제 때문에 한번 과거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소나기가 우선 나왔기 때문에 우선 내일 피해 가는데 내일이나 이번 주 흐름을 보고요. 21선 위에 지지를 받는다면 삼부토건 충분히 캐스팅해봐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부토건은 아쉽지만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해드리면 중소형 건설주들은 오늘 재료 소멸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폭이 있으나 좋은 호재들이 앞으로 많습니다. 레옴시티도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고요. 있기 때문에 관심주로 넣으시고요. 매수 타이밍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관련 중소형 건설주의 섹터별로 정리한 거는 이번 토요일 날 하는 제 강연회에서 제가 다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악재 기사가 우선 나왔기 때문에 삼부토건 우선 관망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2위권에서는 캐스팅이 불발됐습니다. 2위권은 참 다사다난한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오늘 이용준 디렉터님의 캐스팅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을 뿐 주목해야 할 종목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후보생이 바로 삼부토건이었고요.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재료 소멸이 이뤄진 건 맞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좀 추가로 악재성 기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올해 1분기에 미수금이 불어났다라는 기사가 있었다. 따라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캐스팅을 최종적으로 할 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건설 섹터에 있는 종목들 앞으로 네옴시티 이슈라던가 여러 가지 또 호재성 그런 뉴스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2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괜찮은 후보생이 삼부토건뿐인 건가요? 사실은 동국 SNC 굉장히 좋죠. 풍력 관련 좋은데 너무 올라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대비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인지도가 높아져 버려가지고 얘를 눌러줘야겠다. 초에 정확히 아는데 얘가 너무 인기가 많아져 버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하기가 지금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뭐 설명 좀 드릴 텐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체급이 너무 다르고요. 지수에 의한 상승이지 주가 떨어지면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후보생 자체로 맞지 않은 연습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동국 SNC 차트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좋습니다. 원전 포함해가지고요. 동국 SNC 풍력으로 굉장히 좋고요. 지금 오늘이 52주 신고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52 신고가인 7,510원을 오늘 찍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라는 거는
좋게 말하면 조그만의 수급으로도 올릴 수 있으면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섹터이지만 신고가라는 부담감 때문에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후보생은 이미 인기가 너무 많아졌고 시장에 관심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저희가 이 고점에서 캐스팅을 해버린다면 많은 인기가 소멸되면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종목들은 아예 저는 캐스팅하지 않는다. 그래서 동국 에센스 좋은데 캐스팅하지 않는 건 너무 고점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번 쉬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SK 하이닉스는 2위권 나오기에는 너무 등치가 크죠. 시총도 우리나라 뭐 원투 탑5 안에 드는 거고 그렇게 하면 삼성전자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중장기로 보고요.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니까 패시브 자금도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수 상승에 대한 상승이고요. 차트 보면 지금 21선에 또 저항을 맞아버렸거든요.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그러면 내일 지수 하락하면 100% 하락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아예 저는 생각지도 않았다. SK 하이닉스는 중장기 말 그대로 실적 베이스, 지수 베이스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 좋아지면 좋아질 거니까 나빠서 캐스팅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수 따로 가는 종목을 제가 캐스팅한다는 건 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기관 기획사의 동국 SNC 좋은 종목이지만 이미 인기가 너무 많고 그동안 스케줄을 많이 소화해와서 잠시 쉬어가는 조정 기간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캐스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더불어서 SK 하이닉스 일단 체급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캐스팅 후보군으로 올려놓기에는 지수가 하락이 나온다면 함께 하락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캐스팅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2위권 후보생까지 차근차근 만나봤는데요. 자, 우리가 사실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다 보면 나도 함께 따라가고 싶다, 나도 지금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준들 장중에서 이용준 디렉터님의 세세한 재료와 뉴스를 통해서 이런 충동을 조금 억제를 하고 이성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얻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방송 초반에 언급을 해드린 대로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노란톡방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위권 후보생까지 모두 만나봤고요. 자,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은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1위권 후보생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개인 기획사에서는 삼화네트웍스 후보생, 그리고 기관 기획사에서는 진에어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휴림로봇 후보생 1위권 리스트에 올렸다라고 확인이 되고 계신데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은 어땠는지도 살펴보시죠. 네, 먼저 개인 기획사의 삼화네트웍스입니다. 5.58% 하락이 나왔고요. 3,3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방송 콘텐츠 제작입니다.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진에어도 보시죠. 8.28%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왔고 16,35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저비용 항공, LCC죠.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휴림로봇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기획사의 휴림로봇은 오늘 3.58% 상승이 나왔고요. 3,325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로봇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1위권 후보생들도 모두 만나보셨는데 익숙한 그런 후보생도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이 또라는 그런 후보생도 있네요. 자, 1위권 후보생들 이용준 디렉터님은 어떻게 보셨을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자, 1위권에서는 캐스팅 후보가 있습니까? 네, 1위권은 확실한 후보가 확실히 눈에 들어온 후보가 있습니다. 네, 어떤 후보생인가요? 1위권에서는 기관 기획사의 진에어 후보생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진에어 후보생. 자, 지금 뭐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앞으로 흑자 전환이 LCC 중에선 최초로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진에어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 진에어 지금 메모하십시오. 제가 오늘 본 9개 종목 중에 가장 좋은 후보생입니다. 진에어. 지금 LCC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항공기 많이 타고 여행도 많이 다니시는데 지금 항공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유리대도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고공행진했고 오늘도 8% 넘게 올랐고요. 핵심은 내년에 역대급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역대급 영업이익 예상하고 있고, 세부 내용을 보면 2분기 매출이 99% 증가했고요. 영업 손실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480억 정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영업이익 역대급 흑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흑자 전환에 성공할 전망이고, 부채나 유동성 비율 같은 경우는 관련 업계 중에 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에어가 오늘은 강력한 1위권의 후보생에 이제 캐스팅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년 영업이익 예상은 1,334억입니다. 역대급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앵커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면, 혹시 진에어 쪽에 친구분이나 일하시는 뭐 지인들 혹시 계십니까? 네, 아마 뭐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저도 진에어에 지금 승무원으로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내부 이야기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그 친구분들이 일을 바쁘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쉬면서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사실 진에어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그런 항공사들은 좀 돌아가면서 휴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듣고 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외국에 가던 노선도 좀 줄어서 네. 국내선 위주로 많이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권고사직이랄지 퇴직된 친구나 지인 혹시 있습니까? 진에어에서? 그런 경우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에어는 재무나 이렇게 튼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일부 또 여행사들은 뭐 구조조정 당한 여행사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진에어는 우선 대주주도 굉장히 건실하기 때문에 진에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부터 상승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121선의 차트 한번 보시면 122선에 걸렸기 때문에 내일 바로 이걸 돌파할지 눌렸다 갈지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진에어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내년에 좋다, 그리고 중장기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맥점을 잡기가 어렵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노란톡방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진에어 오늘 물론 와이드카드 종목이 공개가 되어야겠지만 캐스팅 후보군으로 공개가 됐던 모든 후보생 가운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가장 좋게 보는 종목이 바로 진에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LCC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서는 첫 번째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금 계속해서 좀 지켜볼 만한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만큼 오늘 와이드카드 종목과 함께 진에어도 역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봐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1위권 후보생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여기는 심플합니다. 사마네트워크스와 휴림로봇은 캐스팅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먼저 사마네트워크스를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차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이 정말 많이 매수를 했는데 이럴 때가 가장 답답합니다. 장대 음봉이 나와서 21선을 깼는데 개인은 왜 매수했을까? 재료도 봤는데 드라마 하나 나오는 게 있긴 한데요. 그것도 나와봐야 아는 건데 이 상황에서 매수를 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메모를 하나 하시면, 피할 종목들은 이럽니다. 장대 음봉 피하시고요. 이 장대 음봉 21선 하락 돌파하면 무조건 피하십시오. 내가 용가리 통뼈라고 그 종목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네트도 차트에 보다시피 21선을 장대 음봉으로 깼는데 오늘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네트워크스는 당연히 캐스팅에서 제외했고요. 두 번째 휴림로봇입니다. 휴림로봇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바닥에서 이렇게 보시면 바닥 한 번 지지받고 2차 지지를 받기 때문에 더블 바닥을 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 구름대 상단만 돌파하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 차트인데, 재료를 봤더니 휴림로봇 주가 상승한 이유가 없어요. 제가 그 방송 초반에 재료가 없다, 매수는 재료한데 재료가 없는 종목을 제가 캐스팅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없습니다. 캐스팅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주가 상승 이유가 군용 로봇 개발 소식의 상승이라고 나왔는데 실제로 휴림 로봇은 군용 로봇을 개발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현대 로템이 개발했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사를 그렇게 쓴 거죠. 그 기자분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개발용이 없는데 차트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는 재료야 하는데 개발용이었기 때문에 휴림 로봇도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꽤나 매운맛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는 오늘 개인 기획사의 1위권 후보생 선택은 다소 의아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지금 장대 음봉에 21선 하락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런 만큼 21선은 차트상으로 생명선이다라고 늘 강조를 해주셨던 만큼 사마네트웍스 지금 1위권 후보생의 리스트가 올랐다고 해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은 절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휴림 로봇도 물론 군용 로봇과 관련해서 현대 로템이라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그런 종목들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휴림 로봇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점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1위권에서는 기관 기획사의 진에어를 가장 좋게 보기 때문에 캐스팅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용준 디렉터님이 늘 심혈을 기울여서 가지고 와 주시는 와일드카드 종목 공개를 해볼 시간인데요. 화면 보시고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이 공개가 될 시간인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도 네. 역시 카운트다운 같이 해주실 거죠? 네, 물론입니다. 네, 카운트다운 시작해 보겠습니다. 3, 2, 1. 오늘의 와일드카드는 위메이드 맥스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위메이드 좋다 늘 이야기를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종목 참 반갑네요. 아,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위메이드 맥스와 위메이드가 있는데 위메이드는 적자를 분개냈고요. 위메이드 맥스는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이 똑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지만 좀 위메이드 맥스가 훨씬 더 좋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컴투스 홀딩스를 한 번 더 낼까 했었는데요. 컴투스 홀딩스는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고 익절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컴투스 홀딩스는 내일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게임주 제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게 위메이드 때문에 사실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메이드 맥스를 오늘 와일드카드 종목으로 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를 설명을 드리면 게임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위메이드와 컴투스 홀딩스, 네오웨이즈는 각자 자기 회사에서 개발한 플랫폼 코인이 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위믹스 3.0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지날지 모르겠지만 자체 개발한 플랫폼이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의 차이점은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이미 흑자를 냈고요. 그리고 그 위메이드에서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인 위믹스 3.0에 대한 기대감을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가 같이 받을 텐데 아무래도 분기 흑자를 냈던 위메이드 맥스가 조금 더 흐름이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6월 달에 나온 기사는 미르엠이 구글 매출 4위를 등극했다 이런 기사도 있고 그리고 기존 재료도 있긴 하지만 핵심은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차트를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더 확연히 알 수 있을 텐데요. 위메이드 맥스 차트가 훨씬 좋습니다. 장대 양봉, 거래대금, 윗꼬리 장대 양봉, 오늘 또 양봉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위메이드 맥스 내일부터라도 차트를 또 길게 보면 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면 바닥 지지 받고요. 최근 들어서 올랐지 왜 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인 27,300원 돌파하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좋다 하지만 언제 공략해야 될지 모르고요. 언제 매도해야 될지 모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위메이드 맥스도 컴투스 홀딩스랑 같이 내일 노란톡방에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제가 위메이드보다 위메이드 맥스를 더 좋게 본 이유를 말씀드렸고 위메이드 맥스 내일부터도 갈 수 있다. 컴투스 홀딩스를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맥점이 언제 나오는지 관련 내용은 무료인 노란톡방에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위메이드 맥스 공개를 해주셨는데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은 위메이드 맥스였죠. 분기 흑자를 냈다는 점에서 위메이드보다도 더 좋게 본다. 내일부터라도 추가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전 고점인 27,300원을 돌파해준다면 굉장히 강한 흐름도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자세한 정보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따라가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오늘도 역시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위메이드 맥스가 와일드카드로 공개됐다라는 점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용준 디렉터님, 이번 주에 또 네. 굉장히 주말에 바쁘시다고요? 네,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강연회를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그 열화와 같은 요청에 의해서 두 번째 강연회를 하게 돼 있거든요. 8월 20일 이번 주 토요일이고 여의도에서 금융투자협회에서 하는데 많이들 오셔가지고요. 제가 종목을 이렇게 매월 퍼펙트하게 맞히는 데는 다 기준이 있는 거지 제가 요령으로 맞히는 건 아니거든요. 보셔가지고 그런 기준하고요. 제가 정말 10년 동안 갈고 닦은 미세한 차이가 있는 조건식까지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방송에서 보시는 것보다 직접 실물 보면 더 반갑거든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저 얼굴 보시면서 질문하시면서 많이들 참여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이용준 디렉터님의 무료 강연회가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강연회에 대한 정보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